인천공항 출국장은 언제나 소란스럽습니다.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 안내 방송,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들이 뒤섞여 일종의 활기 같은 것을 이루고 있지요. 그 한가운데 화분 옆 대기 의자에 윤영자가 앉아 있습니다. 78해를 살아온 몸은 아직 곧습니다. 검은 코트를 단추까지 잠그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입니다. 아들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수연이랑 수속만 빨리 하고 올게요. 며느리 최수연은 캐리어를 끌며 짧게 웃었습니다. 금방이에요, 어머니. 두 사람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자는 그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오전 9시 20분이었습니다. 전광판은 쉬지 않고 바뀝니다. 방콕, 도쿄, 싱가포르, 시드니. 영자는 그 글자들을 읽지 않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이 돌아오면 함께 어딘가로 갈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대부분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일정에 맞추고 누군가의 판단을 믿고 그 믿음이 틀린 적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왔지요. 영자의 젊은 시절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모습이 조금 낯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 그녀는 충청도 산골 마을에서 소학교를 마치고 19에 서울로 올라와 봉제. 공장 미싱 앞에 앉아 하루 12시간을 버텼습니다. 손이 빠르고 눈이 정확했습니다. 불량품을 골라내는 솜씨가 남달라 반장 자리까지 올랐지요. 23세 이도현의 아버지 이재만을 만났고 25에 결혼했습니다. 이후 3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녀의 몸은 가족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 남편 사업 뒷바라지, 아이들 학교 준비물, 명절 음식, 제사상 차림.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 11년 전이었고 그때부터 영자는 아들 가족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꽤 오랜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10시가 지났습니다. 11시가 지났습니다. 주변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사라집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앉았다가 또 사라집니다. 영자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배가 조금 고팠습니다. 핸드백 안에 손을 넣어 보았지만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아침을 집에서 먹고 나왔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도현이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속에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문자가 없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없습니다. 화면에 빛이 들어왔다가 꺼집니다. 영자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공항 안식당들에서 음식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걸어보았습니다. 출국장 입구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향으로. 도현이와 수연이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마 안쪽 면세 구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이가 화장품을 사고 싶다고 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영자는 자판기 앞에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꺼내 따뜻한 녹차를 뽑았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다시 의자로 돌아왔습니다. 차는 금방 식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내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은 젊고 친절한 여자였습니다. 영자는 말했습니다. 재주행 비행기.
오늘 몇 시에 있지요? 직원이 화면을 두드리다가 말했습니다. 제주행은 오늘 마지막 편이 오후 2시 50분인데요. 혹시 이름이나 예약 번호 알고 계세요? 이도현. 우리 아들이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화면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도현 님은 오늘 12시 45분 제주행으로 이미 출발하셨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2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로, 2번째에는 몸으로. 충격은 눈물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은 오히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나오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자의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는 법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했고 뒤돌아 걸었습니다. 화장실 칸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시간. 기다린 시간이 7시간에 가깝습니다. 그 사이 비행기는 뜨고 착륙했을 것입니다. 도현이와 수연이는 지금쯤 제주 어딘가에 있겠지요. 왜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물음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유보다 먼저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떠났고 자신은 여기 있습니다. 영자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전광판 앞에 섰습니다. 숫자와 도시 이름들이 교차했습니다. 영자는 그것들을 천천히 한 줄씩 읽었습니다. 부산행 18시 10분. 매표 창구 앞에 선 영자의 손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편도로 끊어드릴까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편도요. 표를 받아 핸드백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전원을 껐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탑승구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항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보낸 빛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 내렸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인천과는 다른 바람이었습니다. 짠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영자는 캐리어도 없었습니다. 핸드백 하나뿐이었습니다. 잠옷도 칫솔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역 화장실 앞에 서서야 깨달았습니다. 역 근처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좁은 골목 사이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간판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골목 모퉁이에 여관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영자를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방값을 먼저 받았습니다. 영자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지폐가 몇 장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인지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방은 작고 낮았습니다. 창문 하나, 텔레비전 하나, 이불 하나. 영자는 코트를 입은 채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배가 고팠습니다. 전날 녹차 한 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안 작은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과 국물을 먹었습니다. 1,500원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자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골목에서 전봇대에 붙은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방 있음. 조용한 분 환영. 연락처 10-XXXX-XXXX. 영자는 번호를 핸드백 영수증 뒷면에 받아 적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여자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거칠고 빠른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서울이요. 혼자요? 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한번 와 보소. 강복자의 집은 오래된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담벼락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요. 대문을 두드리자 복자가 나왔습니다.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영자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한 번 봤습니다. 방은 작아요. 화장실 공동이고. 괜찮습니다. 밥은 각자 해 먹어요. 내 부엌 함부로 쓰지 말고. 알겠습니다. 복자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돈 밀리지 말고. 말 많지 마이소.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자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싱글 매트리스 하나, 낮은 서랍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창문이 넓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영자는 창가에 서서 그 빛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 서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역 쪽으로 이어지는 골목에 작은 김밥집이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A사 용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 구함. 새벽 6시 오전 11시. 영자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 여자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앞치마에 참기름 자국이 있었습니다. 영자를 보더니 미간을 좁혔습니다. 나이가 좀 100줄도 말아봤습니다. 주인 여자가 잠깐 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와 보세요. 다음 날 새벽 5시 50분 영자는 김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주인 여자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건네주었습니다.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었습니다. 도마 앞에 섰습니다. 손이 기억했습니다. 밥을 얹고 재료를 놓고 말고 자르는 동작. 50해 전 봉제 공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인 여자가 옆에서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뜨거운 밥 냄새가 코를 채웠습니다. 참기름 냄새. 단무지 씹히는 소리. 영자는 그것들 속에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생각이 잠잠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은 새벽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였습니다. 첫 주가 지났을 때 주인 여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영자는 봉투를 받아 핸드백 안에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 은행 현금 지급기 앞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폐 몇 장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전에 느꼈던 감각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번 돈이라는 것. 그날 오후 영자는 처음으로 근처 은행에 들어가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기본 정보를 물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주소 칸에서 영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서울 주소는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자의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직원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중고 옷가게 앞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열대 끝에 감색 울 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낡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끼다 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코트를 입어보았습니다. 어깨가 맞았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2만 원이었습니다. 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새 코트를 서랍장 위에 걸어두고 영자는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켜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켜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생각이 잠시 맞붙었다가 영자는 전화기를 핸드백 안쪽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산의 바람은 서울보다 낮고 굵었습니다. 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짐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등뼈를 조금 세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3주가 지나면 과거는 스스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그날도 영자는 새벽 6시에 김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고 참기름을 덜고 단무지를 썰었습니다. 손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움직이는 손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어 아침 손님이 뜸해질 무렵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수연이었습니다. 영자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줄을 말았습니다. 자르고 접시에 담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고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인 여자가 안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짓으로 잠깐만 하고 전했습니다. 가게 앞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수연은 따라 나왔습니다. 둘은 좁은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따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진심 어린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영자는 수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8시간이야. 수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4시 넘어까지. 영자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기 앉아 있었어. 수연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실수였어요. 도연 씨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영자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들어가 봐야 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영자는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는 길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복자의 집으로 돌아와 방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해가 낮게 걸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코트를 벗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따지러 온 것인지 찾으러 온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뭔가가 가슴 안쪽에서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저녁 7시가 지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자는 화면을 봤습니다. 이서윤. 손녀였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울음소리가 2번, 3번. 영자는 받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괜찮다. 진짜요? 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많이 걱정했어요. 그 말은 달랐습니다. 수연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비난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걱정이었습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끝이 조금 아팠습니다. 밥은 먹고 있어요? 먹고 있다. 일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서윤이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저 곧 전화할게요. 할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신문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역 신문이었습니다. 사회면 한 귀퉁이에 짧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거주 78세 여성 3주째 연락 두절. 가족 측 행방 파악 나서.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영자. 주인 여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접어서 카운터 아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마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밥을 얹고 재료를 놓고 말고 잘랐습니다.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현이가 신문에까지 냈다는 것.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영자는 알았습니다. 아들의 체면, 이웃의 시선, 실종된 어머니를 방치한 아들이라는 말이 나돌기 전에 수습해야 한다는 계산. 걱정의 포장 안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피로가 왔습니다. 오래된 피로였습니다. 수십 년을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의 피로였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복자에게 편지지를 한 장 빌렸습니다. 복자는 묻지 않고 서랍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영자는 방에 돌아와 서랍장 위에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쓰고 싶은 말이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도현에게 나는 짐이 아니다.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쓰지 않았습니다. 봉투에 넣고 도현의 회사 주소를 적었습니다. 내일 우체국에 들르면 됩니다. 편지를 핸드백 안에 넣고 영자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부산의 밤바람이 창틀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방 안에서 영자는 혼자였고 그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로 느껴졌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 하나를 확인하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창밖 어딘가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멀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체국 문을 나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보내고 나자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었습니다. 김밥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80 가까이 되어 보였고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국물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자는 일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 같은 주문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하나. 영자가 들어서자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인사인지 물음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냅니다. 남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마셨습니다. 영자는 도마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김태식이라는 이름은 며칠 뒤에 알았습니다. 주인 여자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태식 씨 오늘도 일찍 왔네. 은퇴한 교사라는 것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들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바깥 날씨를 말했고 어떤 날은 골목 끝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크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영자는 짧게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왜 여기 있느냐.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묻는 것들을 태식은 묻지 않았습니다. 영자도 묻지 않았습니다. 현재만 있었습니다. 오늘 바람은 어떻고 오늘 국물은 어떤지. 그 조용한 교환이 영자에게는 낯설면서 편했습니다.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복자가 시장에 간다고 했습니다. 같이 갈래요? 영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은 길고 좁았습니다. 생선 냄새, 나물 냄새, 튀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자는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이것저것 집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말이 없는 것 같으면서 가게 사람들과 짧게 주고받는 말이 많았습니다. 아지매, 이거 얼마요? 어제보다 비싸네. 그럼 이걸로 줘. 영자는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시장 안쪽 떡집 앞에서 복자가 멈췄습니다. 인절미를 한 봉지 샀습니다. 그러고는 영자한테 내밀었습니다. 드소. 영자는 받았습니다. 한 조각 입에 넣었습니다. 콩고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래전 맛이었습니다. 복자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부산에 아는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잘 됐네. 복자는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 없는 데서 사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영자는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에 놓아두었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것은 복자 덕분이었습니다. 복자가 냉장고에 붙여둔 종이에 생활 한국어 교실, 건강체조, 어르신 그림 그리기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영자는 한참 들여다보다가 화요일 오전 체조를 신청했습니다. 처음 가던 날 강당 안에 이미 10댓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강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영자 씨. 영자는 손을 들었습니다. 윤영자 씨. 오래 듣지 못했던 호칭이었습니다. 아무개 어머니도 아무개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영자 씨였습니다. 체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팔을 들고 허리를 펴고 발을 번갈아 내딛는 동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부분들이 움직였습니다. 끝나고 나오는 길에 옆에 앉았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 교통비가 좀 빠듯해요. 일부러 보낸 말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중얼거리듯 보낸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필요할 때 써아. 서윤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그 뒤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영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끈을 묶지 않는 도움이었습니다. 받아라, 갚아라, 고마워해라. 그런 말이 붙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방식으로 줄 수 있었습니다. 자기 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간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자가 먼저 올라가 있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 2개가 놓여 있었고 복자는 한쪽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자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빈 컵에 차를 따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멀리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바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냄새는 왔습니다. 복자가 말했습니다. 숨는 기요. 치유하는 기요. 영자는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둘 다요. 근데 이제는 치유가 더 커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인정 없이도 하루는 굴러갔습니다. 밥을 벌고 몸을 움직이고 이름으로 불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것을 건넸습니다. 그것들이 모여 하루가 되었고 하루들이 모여 지금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존엄이라는 것이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타인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차가 식었습니다. 복자가 일어섰습니다. 들어가요. 영자도 일어섰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영자는 발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칸 한 칸. 스스로 디디는 발이었습니다. 편지를 붙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안전과 재산 문제를 상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듣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결정권자입니다. 상대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영자는 덧붙였습니다. 공식으로 답하려면 주소를 알려주세요. 편지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편지는 그날 저녁에 썼습니다. 변호사 앞으로 짧고 명확하게 썼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현재 거주지에 머물고 있으며 귀환 의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이후 연락은 본인 동의 없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손이 단단했습니다. 수연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서윤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복자가 받더니 영자한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보낸 문자 한 줄 할머니, 내일 내려가도 돼요? 가 전부였습니다.
영자는 서윤을 보았습니다. 서윤도 영자를 보았습니다. 포옹은 없었습니다. 둘 다 그런 쪽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와라. 방 안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과자 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사왔다고 했습니다. 영자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받아서 뜯었습니다. 둘이 과자를 먹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서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솔직히 말해도 돼요? 해. 아빠, 엄마가 잘못했어요. 그건 나도 알아요. 서윤은 과자를 손에 든 채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할머니가 더 보고 싶었어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영자는 과자를 씹다가 멈추었습니다. 서윤의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잘못을 따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변호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은 못했어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영자는 과자를 하나 더 집었습니다. 오후에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해운대보다 작은 포구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세지 않았습니다. 둘은 방파제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파도가 낮게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나한테 충분하다고 말해줬어요. 영자가 옆을 봤습니다. 어릴 때, 나 성적 나빠서 혼났을 때요. 할머니만 그랬잖아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서윤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되게 오래 갔어요. 영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러나 서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낸 말이 누군가의 안에서 오래 살아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단단히 자리를 잡는 것 같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바다를 보다가 서윤이 또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내년에 취업하면 부산 놀러 와도 돼요? 와라. 자주 와도 돼요? 자주 와라. 서윤이 웃었습니다. 오래 본 웃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변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골목들, 낮은 지붕들, 전봇대와 전선들. 낯선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골목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눈에 익어 있었습니다. 서윤을 배웅하고 복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 복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녀. 네.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방으로 들어가 코트를 걸었습니다. 저녁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먼 데를 보았습니다.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왔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 화분 옆 의자에 앉아 있던 날, 전광판을 보며 가족을 기다리던 시간, 그것은 분명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편도표를 끄는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전화를 끄고 버스를 탄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복자의 문을 두드리고 김밥집 앞에 서고 통장을 만들고 편지를 붙인 것도 전부 자신이 한 일이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노연한 거예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저 멀리를 보았습니다. 공항 의자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던 여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옥상에 앉아 있는 것은 스스로 표를 끊고 방향을 정한 여자였습니다. 78해를 살았고 그 가운데 가장 온전히 자신인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선택은 계속될 것입니다.